예, 반갑습니다. 조민수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기본서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책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책이 아주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주 정말 제가 마음에 쏙 들게, 제가 쓴 책이지만 아주 편집이 이쁘게 되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분으로서 멋지게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책을 보시면요, 책 그 법마다의 서두에 보시면 이 체계도입니다. 이게 딱 나와 있죠. 체계도가 잘 나와 있으니까 이 체계도가 각 어떤 법당에서 한 3페이지에서 4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잘 분석하시고 이 체계도를 잘 따시면요, 거의 절반의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항상 수업 내용을 진행하면서 이 체계도 어느 파트를 한다, 여러분들 한 번씩 훑어보십시오. 보시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 체계도만 잘 보셔도 해당 법에서 제가 책임지게 반 이상의 문제는 반 이상은 득점을 할 수 있으니까 체계도를 쫙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봐도 참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체계도 제가 다시 합니다. 자, 일단 넘어가시고 이제 책을 보시면 이제 첫 서문입니다. 보시면 15페이지부터 이제 국토계획부터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칠판 보시고, 자, 필름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 나서 책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공법의 기본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일단 저희가 이건 이제 설명이 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공법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사항들을 배우시는데, 부동산이 뭐냐? 토지와 건축물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떤 사적인 토지 이용 사항들을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칙이 바로 공법인데, 이 부동산 토지와 건물에 관해서 공공 이익을 위해서 어떤 쓰임새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부동산 공법의 어떤 목적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 법의 어떤 체계도입니다. 보시면요, 첫 번째 보시면 국토에 관한 계획법이라고 부릅니다. 국토계획법인데 이 법이 이제 첫 번째 나옵니다. 또 12번째 나와서 제일 중요합니다. 하고 이 법은 말입니다, 여러분 중개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기본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부를 좀 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도시개발법이 나옵니다. 도시개발법은요, 조금 어려운 법일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 이 법은요 6문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2분의 1만 득점을 해낸다 목표 가지시면요, 이 법량 중에서 10분의 1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개발법은요 전체적인 내용을 다 숙지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급하신 분들은요, 제가 강조하는 부분만 딱 발췌해서 보시면 그 중에서 3개, 4개 이상은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개발법이죠, 정비법이 나옵니다. 이것도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것은 꼭 나오는 파트는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트를 잘 보시면요, 이 법도 2분의 1은 충분히 득점을 쉽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2분의 1의 득점을 목표로 두시고 조금 더 상회하는 어떤 득점을 구하신다 하시면 굉장히 쉬워지니까 많은 고득점은 이 두 부분 조금 깊이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건축법 보시면 이런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들 말고도 개별 건물 지을 때 안전구조 등을 심사를 합니다. 이 법인데 요건요, 암기할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암기 조금만 하시면요, 요 7문제 중에서 6문제까지 득점을 해낼 수 있는 쉬운 법입니다. 쉬운 법이니까 이 부분요 전략적으로 점수를 내겠다 이렇게 판단하십시오. 그 다음에 조금 더 쉬운 법인데 주택 단지 건설을 위해서 주택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7문제입니다. 7문제인데 요것도 여러분들 조금만 신경 쓰시면요 5문제 이상한 득점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포기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법이죠. 농지법은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셔도 사실 한 문제 정도밖에 득점이 사실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이 법에서는요 조금 버릴 건 버려가면서 몇 가지만 딱 마지막에 정리하시면 쉽게 한 점수를 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딱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점수보다는요, 우리가 효과적으로 1년 안에 공부할 수 있는 그 배점을 잘 분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집중하시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입니다.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법입니다. 국토계획부터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자, 15페이지 보세요. 보시면 이제 이 법의 총칙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보시면 체계도가 잘 나와 있거든요. 이 체계도는요, 여러분들 별도로 이걸 종이를 복사하셔가지고 별도로 계속 첨부하셔가지고 오가시면서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체계도 제가 자신합니다. 작년에 말입니다, 이 체계도 가지고만 공부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잘 분석하신 분들이 반 이상 득점은 다 확인한 부분이 학원에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요 별도로 복사하셔가지고 별도로 꼭 이 부분만 잘 몇 번 반복해 보시면 거의 모든 사항이 압축되어서 다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요 요 전체적인 법 내용이 체계도에 몽땅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자신하시고 이것을 잘 활용을 좀 해주십시오. 수업 시간 내에는요 이건 보진 않습니다. 고요, 바로 15페이지 갑니다. 자, 첫 번째, 이 법은 총칙이 있습니다. 총칙인데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 법의 흐름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빔을 보세요. 칠판 보십시오. 자, 보시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토지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 국토에 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이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인데 이렇게 흘러갑니다. 잘 보세요.
이 법은요, 첫 번째 보시면, 자, 무슨 계획이죠. 계획이니까 먼저 계획을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해서 그 계획을 보니까 첫 번째 이런 계획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광역. 앞으로 여러분들 1절에 설명했지만 도시라는 표현이 딱 나올 때 뒤에 계획이 나온다. 이 계획자 앞에 붙는 도시는요, 특별시와 또 광역시와 또 시와군을 말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이 속에 보시면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 등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항상 포함되니까 이 부분은 빼고 항상 이해하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와 광역시와 시와군 단위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광역 붙죠. 이 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이 말 딱 나오면요, 2군데 이상의 어떤 도시 간에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광역 나오면 하나의 특광시군 도시권역을 벗어나서 뭘 할 때 광역 이런 표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딱 나오면 2개 이상의 도시가 묶어서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하나의 도시마다도 계획을 세운다라고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나옵니다. 요건요, 이 도시만에 보시면 요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그 뒤에 나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의 어떤 장기적인 목적을 제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떠한 실천하기 전에 먼저 이 도시만의 비전, 꿈을 세워줍니다. 바로 뭐냐?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이것도 두 번째 나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이건요, 어떤 도시 간에 합의한 계획 또는요, 어떤 도시만의 장기발전 계획을 하나씩 실천한다. 이루고자 할 때 바로 요 계획이 나온다랍니다. 정말 중요한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요, 우리가 중개사업을 하시면 그 시에서 발표한 도시관리계획을 항상 유의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요 딱 보시면 뭔가 토지 이용에 관한 방향이 하나씩 뭔가 실천되어집니다. 토지의 종류를 좋게 바꾸어주고 또 그 위에 어떤 도로를 설치하고 또 그 위에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을 한다. 요걸 통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목적의 어떤 계획들을 이제 실천한다. 바로 도시관리계획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에서 계획하면 세 개가 딱 나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세 개가 딱 나옵니다. 비록 요 앞에 보시면 도시.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항상 제가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들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과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다. 또 도시 간에 두 개가 묶어서 광역계획을 세우기도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토지를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사항이 나올 겁니다. 상세한 이용사항은요, 바로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의 내용이 실제 토지가 이용되는 전부 다라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이용사항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입니다. 잘 보시면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요, 토지의 종류를 구분을 딱 해줍니다. 쓰임새입니다. 토지마다의 쓰임새입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입니다. 이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이 바로 도시관리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용도지역이 딱 나올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용도지구가 나옵니다. 용도지구. 이런 용도지역 안에 일부 토지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르게 뭔가 이용하고자 할 때 용도지구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나옵니다. 이런 용도지역과 지구에 있는 이 제한들을, 각종 제한들을요, 또다시 다른 목적에서 뭔가 또 강화하거나 완화 필요할 때 용도구역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용도지하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참 중요합니다. 요거 세 군데에서만 시험에 한 4문제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 광역과 기본계획 묶어서 한 개 나옵니다. 보통요. 보시고 또 도시관리계획 요 계획 자체 수립 절차에서 보시면 한 개 내지 2개가 또 시험에 나오고 이용사항 중에서 도시 용도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용도에서 4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 아니고 여러분들 각종 어떤 도로 설치하고요, 철도 놓고 항만 설치하고 공항 만듭니다. 학교 짓습니다. 뭐냐 전부 다 보시면 먼저입니다. 보시면 잠시 해볼게요. 이거는요 뭐냐 하면 이거 바뀌었네요. 기반시설입니다. 각종 어떤 도로, 철도, 항만, 수도, 각종 어떤 학교 다 포함됩니다.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전부 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어떠한 시설 종류를 어떤 장소에 어떤 크기로 짓겠다 다 발표가 되어집니다. 저점에 명칭이 바뀝니다. 다음에 또 나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 해가지고요. 도시군계획 시설 딱 명칭이 바뀌고 바로 도로공사는 사업에 관한 절차도 여기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요건데 뭐냐면 이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요 딱 정해지면 요 전체 구역에 똑같은 이용 제한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요 장소 일부입니다. 요 장소 일부는 개별 토지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는 오피스텔,
여기는 아파트, 여기는 학교, 여기는 공원 이렇게 좀 상세하게 이용 방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오타네요. 지구 계획이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또 이건요 지구 단위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특정 장소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는데 요건요 도시 전체에서는 못 세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장소 일부 딱 정해서 요 일부 장소 내에서만 멋진 계획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장소가 뭐냐?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다. 또 상세한 계획이 뭐냐?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를 정하고 상세한 계획을 세울 때도 보시면 도시 관리 기구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정말 중요한 우리 토지용의 기본적인 근간됩니다. 이런 사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다 배우십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우리가 여러분 광교다, 무슨 판교다, 또 동탄이다 하는 거대한 신도시 나오죠. 신도시입니다. 보시면 뭐냐? 신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이 개발 사업 할 때도 보시면요. 도시 관리기구로서 결정을 딱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고요. 또 여러분들 흔히들 재개발 재건축하죠. 바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정비 사업 할 때도 보시면 도시 관리기구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전부 다 이 법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칙의 내용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바로 도시 개발 사업을 위해서 또 정비 사업을 위해서 따로 만든 법들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나오는 바로 우리가 배우실 도시개발법과 도시민 중앙형 정비법이 바로 요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만을 위해서 따로 만든 법률 체계입니다. 이기 때문에 원래 원칙은요 개발 정비법도 전부 다 도시 관리로 결정하는 국토개혁안 사항이어서 이 법에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근데 원체 양이 많다 보니까 따로 띄어서 만든 법이 바로 개발법과 정비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다음에 배우실 법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다음에 배우시게 됩니다. 자, 또 보세요. 자, 우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바로 도시군 계획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을 묶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업이다. 해서요. 도시관리자 빼고 도시계획사업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런 사업들이 다 원래 원칙은요. 국토계획에 관한 이용상에 포함이 되는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그런 어떤 집행 내용들입니다. 내용들. 근데 복잡한 두 사업은 따로 띄어서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우리 한국은요. 이런 공공사업이라 볼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뭐냐? 사적인 토지이용 참 많이 합니다. 훨씬 많은 사적인 토지이용, 뭐 개별적인 토지 이용하고 할 때 이 토지 이용들이 정해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 구역에 맞게 하는지를 심사를 해야 됩니다. 뭐냐? 바로 개발행위 허가다 합니다. 개발사업이 아니고 개발행위입니다. 개발사업이 아닌 새로운 곳을 뭘 만드는 것이 개발인데 거대하게 크게 하는 것은 개발사업이지만 작게 하는 것은 개발행위라 부릅니다. 이 개발행위 할 때 여기에 맞는지를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가 받으면 각종 어떤 토지용을 이제 맞춰서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개발 허가가 나올 겁니다. 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개발 행위 허가 할 때 보시면 이제 심사를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어떤 것을 건축한다 할 때 이 건축물에 보시면 전기선, 가스선, 도로망 등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냐? 각종 어떤 기반시설과 이 개발이 조화되는지를 본다 이렇게 말하면 조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화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다 해서 보시면 뭔가 설치를 더 하지 못할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딱 부딪히면 일단은 먼저 잠시만 이 개발을 못하게 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는 장소가 또 등장을 합니다. 또 반대입니다. 반대로 각종 어떤 시설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 근데 비용이 많이 됩니다. 비용을 좀 부담하자 해서 보시면요. 그 다음입니다. 기반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데 설치할 비용을 부담시킨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장소가 그 다음에 또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토 이행하는 어떤 행위 준칙이고 제한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 계획대로 토지가 이용된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또 건전한 토지 이용입니다. 그런데 계획이 안 서 있는데 계획이 아닌데 이용할 목적이 없는데 토지를 매입해서 이용할 자한테 되판다. 이게 뭡니까? 투기입니다. 투기. 여러분들은요. 건전한 계획대로 이용한다. 건전한 이용의 권장사항입니다. 하지만요. 계획이 이용을 하지 아니할 자가 먼저 땅을 사서 비싸게 땅을 팔아먹는다. 투기입니다. 이 투기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투기상이 딱 보일 때 해당 그 토지 취득하는 자의 이용 목적을 봅니다. 목적에서는 매수 못하게 제한합니다. 그걸 위해서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결정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요 구역 내에서는요. 일단은 토지거래할 때는 전부 다 심사해서 자 매수자가 이용할 목적이 없다. 그러면
취득을 처음부터 원천 봉쇄한다.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이 법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쭉 보세요. 바로 이것이 저희 이 법의 모든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 두 개만 딱 빼고 나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계획들 3개 나오죠. 요 3개에서 2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하고요. 이용사항 중에서 용도제에서 보시면요. 한 4개 나옵니다. 나오고요. 지구 단위 계획판이 또 여러분 지구 단위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요 안에서 보시면 한 문제가 또 나옵니다. 나고요. 우리 기반시설 설치하는 바로 도시군 계획시설 또 시설사업. 여기에서 보시면 한 3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하고요. 개발행위 파트에서 보시면 1개. 또 즉 포함해가지고 또 1개 해서 한 2개 이상 나옵니다. 나오고요. 다음에 이쪽입니다. 토지개발 허가 파트에서 보시면 1개 내지 2개가 이렇게 등장이 되어서 12문제가 일단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리 도시계획사업 중에 하나인 바로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따로 6문제씩 나온다. 이렇게 구성이 쫙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씩 이렇게 훑어갑니다. 각기 테마마다 한 시간 내지 2시간 해서 설명을 쫙 해서 다 설명하겠습니다. 책에 다 분포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하루만 딱 타고 가시면 여러분 충분하게 좋은 점수를 낼 수 있고 항상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파트가 이 법률에서 어느 정도의 목차에서 어떤 정도의 위치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 확인을 항상 하셔야 된다. 알아두십시오. 자, 첫 번째입니다. 보세요. 그럼 15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자, 이 법의 목적이 딱 나와 있죠. 항상 우리 목적은 먼저 읽어 꼭 보십니다. 보겠습니다. 이 법입니다. 국토계획법이죠. 이 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서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참 멋진 말이죠. 목적은前面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멋지다. 이해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자, 제2절입니다. 자, 용어의 정의 나오죠. 용어의 정의가 항상 법에 보시면 1, 2주에 꼭 나옵니다. 나오는데 앞으로 이 용어들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이 용어들이 바로 요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이걸 배우시면서 다 설명을 할 것입니다. 할 것이고 실제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왔던 적이 2번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회 때 나오고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 우리 26회 시험은요. 요 용어 정의를 한 번 더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물어보신다라면요. 체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세요. 자, 광역도시계획 별표하십니다. 광역도시계획 아까 설명할 때 제가 분명히 2개 이상의 도시간에 수립하는 계획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간에 문제 없으면 세우지 않습니다. 문제 있는 도시에서만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도시에 계획이 나오기 위한 문제 있는 도시로서 묶습니다. 묶어. 그게 뭐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바로 광역계획권입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정해진다면 요 안에 수립하는 바로 장기발전계획이지 특정 항상 모든 도시가 함께 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딱 색칠되어 있죠? 색칠. 광역계획권 줄 딱 끊어오세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입니다. 도시군 계획 나오죠? 여러분들 보세요. 계획은 3개 나옵니다. 근데 도시계획이 뭐냐? 보시면 도시군 계획. 도시군 안에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안에서. 요건요, 2개 이상 벗어납니다. 이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도시 내에서 세우는 도시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 요 2개 묶어서 기본 관리 빼고 그냥 도시군 계획, 도시 계획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꼭 해주세요.前面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밑에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죠. 거기 보시면 일부가 되어 있죠. 일부가 뭡니까? 여러분들 지구 단위 계획은요. 전체 도시 내에서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없고요. 특정 장소 일부 내에서만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요. 이런 도시 계획을 세우는 지역 안에 일부에 대해서만 나올 수 있다. 일부 그 줄을 딱 꺼놓으세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발표하시고요. 전부 또는 일부라고 잘 띄웁니다. 일부입니다. 일부. 자, 체크하시고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다음 페이지의 첫 번째 칸에 보시면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정 장소에서는요 각종 제한을 좀 풀어주겠다라고 혜택을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용도구역에 포함되는데요. 용도구역하면 보통 제한을 강하게 하는 곳인데 요것은요 제한을 반대로 풀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니까 한번 체크를 꼭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고요, 여러분들. 자, 오른편을 가봅니다. 오른편을 가보시면요. 도시군 계획 시설과 시설 사업 딱 보입니다. 오른편에 17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네 번째 칸은 둘 다 별표를 딱 해주세요. 시험에 잘 뜹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뭐냐? 기반 시설 가운데에서 도시 관리구로 결정이 딱 되어지면 명칭이 딱 바뀝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명칭이 바뀝니다. 그리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요 자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을 설치 등하는 사업이다. 아니다. 이 시문이 시험에 4번 나왔습니다. 4번. 그러니까
기반시설 가운데에서 한번 결정을 해서 명칭이 바뀐 바로 도시군계획시설 요 자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칸 별표를 딱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죠. 자, 그 다음 판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딱 나왔죠. 무엇이냐 하니까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을 묶어서 도시군계획사업이라 부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체크를 딱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딱 나오죠. 이것은 요 지역을 말하는데요. 개발행위허가 심사할 때 보니까 기반시설이 주어드는지를 본다. 그런데 보니까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요건 양쪽에 똑같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하다. 곤란해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바로 개발밀도관리구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반시설 부족하다는 양쪽에 다 나옵니다. 하지만 곤란해서 억제하겠다. 개발밀도관리구역입니다. 반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하겠다. 뭐냐? 기반시설 부담을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 곤란, 억제해서 뭔가 강화해서 못하게 한다. 부족, 곤란, 억제, 강화해서 무엇을 못하게 막습니다. 뭐냐? 개발밀도관리구역입니다. 그래서 부족, 곤란, 강화, 억제하겠다. 바로 개발밀도관리구역입니다. 딱 체크를 딱 해주세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용어정의 상세하게 배우시니까 이렇게만 딱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자세하게 배우실 것입니다. 자, 넘어가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X 하세요. 볼 거 없습니다. 모든 책이 앞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집어넣었습니다. 자, 19번은 또 중요합니다. 지문에 잘 띄웁니다. 19번 계획들 순서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계획들 순서가 있습니다. 보니까 뭔가 제일 위에 있죠? 이것이 더 상위에 있는 계획입니다. 차상위 제일 밑에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이 도시들 계획보다 더 위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행정청의 계획을 세울 때는요. 밑에 부서에서 세우면 위에서 세운 계획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하위 계획들은요. 상위 계획에 맞게 수립을 하게 되어 있다. 또요.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에 지침이 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상하 계획이 서로 맞지가 않아. 그럼 하위 계획이 무효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무효가 아니고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에 맞춰서 조정할 때까지는 상위 계획들이 우선 적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요. 더 위에 뭐겠습니까? 국토 관리를 위해서 국가에서도 아주 많은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요. 세워져 있는 국가 계획이 있다면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어떤 광역도시 계획들, 도시 계획들 다 국가 계획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맞지 아니할 때 국가 계획이 우선됩니다. 이것도 상위 계획이 우선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상계획입니다. 상상계획. 그러니까 가장 우선되고 그다음에 그다음 이제 맞지 않을 때 상위 계획이 우선 적용된다 이렇게 표현한다. 맞지 않을 때 하위 계획이 무효다 안 됩니다. 그냥 조정할 때까지는요 이것은 실천이 안 된다 보면 됩니다. 상위 계획이 우선 적용된다. 이 표만 딱 나와 있습니다. 하위가 무효다 이러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계획들은 상위 계획에 맞도록 수립한다. 지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말이 자, 이번에 있죠. 상위 계획 우선 적용의 원칙 1번에 있습니다. 또요. 광역과 도시군 기본 계획도 이것이 위에 있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번 딱 외워주세요. 딱 1, 2번 다 여러분 체크를 딱 해주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제 5절 편 보십니다. 자, 국토의 용도 구분 일전에 설명했습니다. 전국토는요, 도, 관, 농자 해서 네 가지의 용도 구분이 있다. 상세하게 뒤에 나오니까 요 털 전체적인 우리 한국 토지는요, 도시지역 아니면요, 관리지역 아니면 농림지역과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이 크게 4대 구분 딱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요, 상세한 내용들 4교시 때 설명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고요. 이제 그 밑에 있는 2번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자, 체크해주시고요. 자, 오른편입니다. 21페이지 있는 제6절. 자, 22페이지, 3페이지까지입니다. 21, 2, 3페이지는요, 시험에 나오는 사항이 아니니까 시간 없으면 읽어보지도 마시고 넘어가십시오. 괜히 보시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21, 2, 3페이지는 통과를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바로 이제 24페이지입니다. 제2장 첫 번째 법률 광역도시계획이 이제부터 나오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책을 보십시오. 참 보시면 책이 이쁘게 잘 되어 있죠. 이런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쫙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이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니까 파란색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목차 말고요. 파란색으로 본문 속에 있는 글자들 참 중요하니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만 잘 보시고 흘러가셔도 충분하게 걸음을 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봅니다. 제 1절입니다. 자, 첫 번 한번 보세요. 자, 일단은 제가 좀 지우겠습니다.
자, 다음번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저기입니다. 돌죠? 볼까요? 돕니다. 어디가 돌죠? 광역도시계획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게부터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 아까 저희가 도시마다 계획을 세운다. 도시하면 이제 특별시, 광역시. 자, 특별시, 광역시입니다.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시와군이 도시죠. 특별시, 광역시, 시와군이 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요 범위에서 각종 어떤 계획을 세운다라고 합니다. 근데 광역 나면 특광시군 2개 이상이 모여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사실 의미수 주면 됩니다. 해서 일단 상세한 내용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제 보십시오. 자, 이게 무슨 계획이냐? 보시면 의상. 그럼 책을 딱 보시면 첫 번째 의 참 중요합니다. 별표하세요. 첫 번째 볼까요? 24페이지 의 별표 딱 세 가지 참 중요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딱 나와있죠? 여기 키포인트가 뭡니까? 광역계획권입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없으면 이 계획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에서만 이것이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계획이다. 딱 나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의입니다. 의. 이건요, 책에 있는 설명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그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의의는 뭐냐? 인접하고 있는 2개 이상의 특광시 또는 군, 도시들 간의 어떤 장기적인 발전을 제시함으로써 서로 기능을 서로 상호 연계시키고 적정하게 서로 성장까지 도모한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자, 우리 어디입니까? 만약에 저쪽입니다. 대구시다. 대구시입니다. 대구시에 보시면, 대구시입니다. 대구는 아니지만, 대구시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월드컵, 큰 어떤 월드컵을 치렀던 어떤 운동장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보니까요, 요 옆에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경산시가 인구가 한 40만 점 됩니다. 요 경산시에서도 우리도 축구 경기를 유치한다 해가지고 또 요 규모에 부합되는 크기에 거대한 운동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경산시에서 지하철 딱 타고 가면 여기까지 딱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15분 옆에 거대한 어떤 운동장이 있는데 불구하고 15분 옆에 있는 시에서 지하철 타고 딱 10코스도 채 안 됩니다. 요 코스에서 이런 것을 만들겠다. 그러면 뭔가 좀 낭비 아니겠죠? 낭비. 그러면서 하고자 할 때 요 도시의 추진상을 막아야 됩니다. 이런 식의 목적이죠. 서로 기능을 서로 조화시키고 연계시키자. 당신들 이것들 말고 우리 대구시에 없는 만약에 빙상 어떤 뭡니까? 빙상이죠. 빙상 경기장 만들겠다. 그러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거대한 운동장이 한 개, 2개씩 있는데 불구하고 또 바로 10분 옆에 있는 요 도시, 붙은 도시에서도 큰 걸음을 하겠다. 자원 낭비입니다. 낭비. 하니까 이럴 때 서로 협력을 도모하면서 서로 기능을 서로 나누겠다. 자, 우리 월드컵 경기장 당신네 시한테 혜택을 주고 쓰게 해줄 테니까 그 부분 맞고 우리 시에 없는 다른 것을 함으로써 우리도 같이 이용하자. 이렇게 서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광역도시계획입니다. 보세요. 또 있습니다. 보세요. 자, 보시면 또, 자, 법률에서는요, 요 인접하는 둘 이상의 도시, 이 표현을 광역계획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요. 자, 또 보십니다. 자, 요건요, 현재 20년 단위 이런 주기는 안 나와 있지만 국토교통 보시면 20년 단위 정도로 방향을 설정하고 합의를 해서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야. 자, 보시면 그래서 이 20년 단위 이런 말 법에는 없지만요, 실제 국토교통부에 딱 보시면 업무 편람을 딱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딱 나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20년 이건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광역계획권에서의 장기발전 계획이고 저 세워진다라면 주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실무에서는요, 20년 단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실제 보시면 한국에 많은 곳이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이런 게 나와 있고 제일 큰 장소가 어디냐? 수도권 정비계획이 바로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서울시민 있죠? 서울시가 있습니다. 인근에 보시면 참 많은 시가 딱 쭉 둘러싸여 있죠. 여러분 어정부 시민들, 고양 시민들, 부천 시민들, 광명 시민들, 안양 시민들, 과천 시민들, 성남 시민들, 하남 시민들 직장인 가운데서요, 절반 이상은 전부 다 서울로 들어와서 서울에서 일하고 그다음에 일 끝나면 다 퇴근하십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그죠. 서울시로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교통편을 몰고 들어올 것입니다. 전부 다 올 때마다 자기 차를 끌고 온다. 서울시 부하 상태 만땅이 되어버립니다.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 뭡니까? 각종 어떤 광역버스를 운행하고 각종 어떤 지하철을 운행을 막 합니다. 막 해요. 지하철 같은 큰 문제가 없는데 빨간 버스랍니다. 광역버스망이 막 들어옵니다. 막 들어와요. 막 들어옵니다. 서울 종로 인근하고요, 강남 인근은요, 강남 인근에 보시면 아침만 되면요, 수백 대, 1000대 가량의 빨간 버스가 외부에서 팍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거기
가운데 길 보시면 꽉 막혀버립니다. 막혀버려. 그러니까 서울시는요, 서울시만의 행정의 어떤 발전과 서울시만의 교통 편리를 위해서 빨간 버스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외곽시에서 난리가 나겠죠. 뭔가 교통편에 뭔가 합의가 필요하다 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울시와 요 인근의 지역을 다 묶어가지고 여기는 광역 조건이다. 어떤 목적이냐? 교통망의 서로 연결을 위해서 권역을 정하자. 이렇게 발표가 쫙 되었습니다. 만약에요, 여기에서 교통망 연계 계획을 합의해서 발표를 했다. 그러면요, 개별 시들은요, 여기에 묶여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 계획의 우선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위 계획에서 맞지 아니할 때 상위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로 맞추게 하기 위해서 보시면 도시 간에 서로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서 권역을 딱 묶어가지고 방향 설정을 딱 해놓습니다. 뭐냐? 광역 도시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서울시와 인근에 있는 경기권역에 있는 모든 시와군들이 아주 잘 연계되어서 어떤 교통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자, 보십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중요한 권역기관 지정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안에서 나오는 계획이니까 먼저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책을 보십시오. 해서 여러분들 24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2번에 보세요. 광역계획권의 지정 딱 나와있죠. 중요합니다. 자, 1번 보십니다. 목적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광시군 간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면서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잘 정비하기 위해서 인접하고 있는 둘 이상의 특광시군 간의 관할구역 전부와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죠. 말이 참 깁니다. 그냥 둘 이상의 도시 간에 서로 기능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 두 도시 간의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누구냐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입니다. 도지사입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보통 도 할 때 앞에 시도하면 시도라는 표현 쓰는데 일단은 시가 안 나옵니다. 요 권역의 지정은 누가 하느냐?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한다. 딱 체크하시고 별표 딱 쳐놓으세요. 오른편 가십니다. 2번 있죠? 2번 관로 2번이 바로 별표사항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가 지정한다. 언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나올 것입니다.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반갈로 1번 보세요. 광역계획권이 보세요. 자, 2개 이상의 각종 어떤 특별시나 광역시나 시와 군 간의 권역을 지정을 합니다. 할 때 보시면 요 지정되는 범위가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서울시입니다. 이 서울시하고요, 기타 보시면 만약에 어정부시입니다. 어정부시 또는 무슨 안양시 간의 권역을 지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서울시라는 어떤 큰 거대한 시인데 이 시하고요, 인구 50만, 인구 1000만이고 인구 50만입니다. 요 시간에 그러면 그 어정부와 서울시가 같은 위치에 있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서울시와 어정부, 안양 등을 이렇게 묶을 때는요, 요것은요, 서울시와 시 간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간의 권역이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권역의 위치가 어디냐? 거대한 특별시하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하고 기타 어떤 지역과는요, 시와 군이 아니고 도 간의 권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요. 서울시와 어정부를 묶어도 이것은요, 서울시와 경기도 간의 문제입니다. 서울시와 안양시를 묶어도요, 서울시와 경기도 간의 문제입니다. 또 인천시입니다. 인천시와 옆에 있는 부천시를 묶었습니다. 부천시. 이 경우에도요, 인천시는 광역시입니다. 부천시와 상대 안 합니다. 뒤에 있는 경기도와 상대합니다. 그래서 그 권역이 이제 보시면 시와 도 간의 권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시와 도 간의 권역이 탄생이 될 때는요, 누가 하느냐? 그 위에, 시도 위에 누구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첫 번째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지휘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시도 단위로 나누어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각종 관리한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다시 시군구 단위로 나뉘어서 시군구청장이 각종 어떤 업무를 지시를 합니다. 하니까 시도 간의 문제는요, 보다 위에 있는 국토장관이 정해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같은 도입니다. 같은 도. 경기도랑 같은 도 안에 보시면요, 양주시다. 또요, 동두천시다. 또 어정부시다. 합니다. 요 간에 어떤 권역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건 같은 도 안에 있는 시와 군 간의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바로 도지사가 권력을 지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 권력의 위치가 시와 도 간의 경계를 둘 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밑에 2번입니다. 관리 2번에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딱 되어지고요. 자, 칠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또 나올 겁니다. 보세요. 자, 이제 현재 한국에요, 11개 권력이 현재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자, 그 권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수도권 권력이 하나 있고요, 부산 권력이 있고요, 대구 권력이 있고요, 광주 권력이 있고요, 대전 권력에서 시도 간의 권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어요. 이것은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또 다시 보십니다. 같은 하나의 도 안에서 둘 이상의 시와 군 간의 권력이 나올 수도 있다. 현재 6개가 있습니다. 보세요. 마창진, 마산, 창원, 진해 하고요, 광양만권하고요, 전주권역하고 청주권역과 목포권역하고요, 대충 나와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요, 같은 권역이 도 안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요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권역이 나와 있습니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확인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항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정할 때 지금 범위가 나옵니다. 범위. 이것도 중요한 사항인데 한번 볼까요? 범위입니다. 범위. 여러분들, 자, 권력을 정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 먼저 지정 범위부터 앞서가지고 밑에 4번부터 볼게요. 지금 절차부터 봅니다. 절차. 권력을 정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력을 지정하고요. 또 보시면요, 도지사가 권력을 지정합니다. 하는데 실제 보시면요, 거기 포함되는 시도지사 또요, 누굽니까? 시장 군수들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권력 지정을 위한 심사를 딱 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먼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일단 먼저 확인합니다. 자, 당신들 왜 필요하느냐? 의견을 적습니다. 이따 보시면 누구 의견입니까? 자, 국장은 당신들 시도지사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당신 시군 어떤 문제가 있냐고 의견을 딱 듣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요, 자, 그래 알겠다 하면서요, 각기 심의합니다. 어디요? 중앙과 도에 있는 도시계획위와 심의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각종 어떤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는요, 전문가가 모인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곳에 보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필요하다라고 확인을 딱 해줍니다. 좋다. 그럼 이제 통보해준다. 권역이 되었다. 통보를 딱 해줍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요청을 통해서 심사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먼저 심통한다. 의견 듣고 심의해서 통보하면 권력이 탄생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그 문장이 밑에 4번에 있습니다. 관련 4번에 지정 절차 보시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 보시면요, 관계 시도지사 시군의 의견 들은 다음에 심의를 거친다. 또 밑에 도지사 같은 경우는요, 관계 중앙장과 관계 시도 시군 간의 의견 들은 다음에 심의를 거친다. 하고 나서 관련 3번에 통보한다. 딱 나와 있죠. 2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의견 듣고 심의해서 통보한다.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한번 더 볼까요? 자, 보세요. 국토장관과 도가 지정한다. 할 때 보시면, 자, 의견 듣고 심의해서 보시면 통보한다랍니다. 의견은 뭐냐 보니까요, 장관 할 때는 시도시군한테 의견 듣는다. 그 다음에요, 도 할 때는요, 시장 군수와 관계장들의 의견을 통치를 합니다. 심의합니다. 중앙과 도에 있는 도시계획위에 보내서 심의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통보합니다. 다시 시도와 시군에게 통보해주면요, 권력이 딱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보십니다. 또 다시 앞에 갑니다. 가시고 다시 관료서 한번 보십니다. 지정 범위 나오죠? 지정 범위입니다. 보세요. 자, 범위는 말이면 이렇게 합니다. 원칙은 권력을 묶을 때는요, 그 포함되는 그 특광시군 구역을 전부 다 묶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보세요. 관계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를 전부 다 묶는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일부만 묶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요, 요 안에서 구와 군과 업과 면 단위로 일부만 묶어서 권력을 발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보시면 밑에 관료 3번의 1번의 원칙과 예외 그림 잘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딴 건 다 있어도요, 지정권자, 관로 2번입니다. 제일 위에 있죠. 별표 하나씩 걸고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시사가 지정하더라. 이것만 아셔도 사실 충분합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권력을 정했으면 바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하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서의 장기발전계획이니까 권력이 딱 나왔으면 어떠한 계획을 합의할 것이냐,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3번이죠. 26페이지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승인 딱 나와 있죠. 자, 보십니다. 이 중에서 원칙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하십시오. 자, 그러면 계획은 누가 세우냐? 이렇습니다.
계획은 누가 세울 것이냐 이겁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력을 시행한 곳은요 이제 2개 이상의 어떤 시와 도 간의 권력입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가 권력을 지정한 곳은요 이제 같은 도 안에서 이제 시와 군 간의 이제 어떤 권력입니다. 군 간의 권력. 그러면요 이 계획 수립은요 이렇게 합니다. 계획 수립은 일단 먼저 자발적으로 서로 양보하면서 같이 서기를 공고합니다. 그래서 수립의 원칙입니다. 수립의 원칙은요 시도지사가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양보하면서 수립한다. 또요 시장 군수가 같이 공동으로 수립을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 세운 이 계획을 다시 한 번 더 성의 신청을 해야 된다랍니다. 누구한테? 바로 권력을 지정해준 자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지정해준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도지사한테 다시 보내어서 성의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법규는요 신청 기한이 이제 각기 3년 안에 신청하라 이렇게 제한받습니다. 받아요. 일단 원칙은요. 관계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또요. 관계시와 군이 공동으로 수립한다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보세요. 자 원칙 보시면 첫 번째 이번 두 번째 나와 있죠. 관할시장 군수와 관할시도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이 원칙입니다. 근데 또 3번 4번은 원칙은 아니지만요. 강행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이렇습니다. 보세요. 3년 안에 성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3년 되어도 신청을 못하고 있다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요 관계시도 시군이 합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면요 자 필요한 사항 필요하니까 권력이 딱 나왔습니다. 합의가 안 되고 있어. 그러면요 이제 국토장관과 도지사가 당신들 합의 안 되구나 해가지고요 직접 계획을 수립해서 정해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년 되어도 계획 수립을 하여서 성인 신청을 못하고 있으면 성인권자가 직접 내용을 결정해서 이렇게 결정해버린다. 그러면 이게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되어도 신청을 못하면 바로 성인권자인 국장과 도가 직접 수립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원칙이겠죠. 원칙 중요하니까 확인을 꼭 해주세요. 자 원칙은 다 별표입니다. 별표고 이제 예외 보십니다. 자 그런데요 예외시면 자 이렇습니다. 또 지금 계획 수립이 잘 안 되고 있어. 그러면요 처음부터 시도와 시와 군은요 처음부터 성인권자인 국장을 한테 부탁합니다. 우리가 잘 안 세워지니까 뭐 우리가 잘 빨리 안 세우면 당신네가 세우게 되니까 처음부터 와가지고 같이 세우자 해가지고 시와 군이 요청을 한다면 처음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와서 여기 개입되어서 같이 공동 수립도 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입니다. 도지사도 처음부터 들어와서 같이 공동 수립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청을 한다면 국토장관과 도가 처음부터 개입되어서 시와 도 국장, 시와 군 도지사 같이 공동 수립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밑에 보시 예외 1번에 나와 있습니다. 1번과 2번 나와 있죠. 그다음에 3번 보세요. 3번입니다. 예외 관로 2번에 3번입니다. 자, 또 이 경우입니다. 시장 군수가 서로 합의하여서 처음부터 도지사한테 우리가 처음부터 잘 안 세워지니까 당신이 직접 세워달라 해서 처음부터 도지사한테 단독 수립을요 처음부터 요청할 수도 있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자, 2번에 3 보시면 도지사는 시하군이 협의해서 처음부터 도한테 단독 계획을 수립을 요청한다면 처음부터 세울 수 있다. 3년 되기 전에 먼저 그냥 그 전에 미리 단독으로 수립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야. 해서 그 내용도 3번에 있습니다. 혹시나 만약에요 이와 같이 시장 군수가 요청해서 도지사가 단독 수립을 한 경우는 원래부터가 이 사람이 성인권자니까 따로 성인 신청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번에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에 관로 2번 보시면 성인권자 나옵니다. 자 보시면요 시도가 수립한 이 계획은요 국토장관이 승인한다. 시하군이 수립하면요 관계 도지사가 승인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밑에 1번과 오른편 2번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립 절차 수립권자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이제 다시 비문을 통해서 내용을 훑어보겠습니다. 자 권력이 논리상의 시와 도관에 걸쳐 있다. 이때는요 이제 우리 시도가 공동 수립한다가 원칙입니다. 원칙이고요. 또
수립한 이 계획을 다시 국장한테 승인 신청하게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요. 다시입니다. 권력이 같은 도내의 도리상의 시와군에 걸쳐 있으면요, 관계 시와군이 공동 수립을 해서 다시 도한테 승인 신청하게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수립에 관한 절차 원칙이었습니다. 원칙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또 예외 나옵니다. 예외 보시면 광역계획권 지정을 했는데 3년 안에 승인 신청이 없다. 그러면요, 어떡합니까? 그 권력이 도리상의 시와 도 간의 권력이면 도가 직접 수립을 한다. 되고요. 그 권력이 이제 같은 도내의 시와 군이면 국토장관이 수립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 또는 필요할 때는 처음부터 시도와 공동 수립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고요. 세 번째입니다. 도지사는 시와군이 요청 또는 필요할 때 처음부터 시와군과 공동으로 수립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요, 도지사는 지장군수가 협의해서 요청할 때는 처음부터 단독 수립도 할 수 있다. 이때는 따로 승인 신청하지 않는다. 지가 수립 소유자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승인 신청 안 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시고요. 자 다음입니다. 보시면요, 수립 절차 나오네요. 이건 뭐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모든 계획을 세울 때 먼저 충분하게 기초조사한다가 딱 나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자 27페이지입니다. 이 편에서는요, 수립 절차가 박스 보이죠? 박스만 보세요. 그 외에 상세한 본문사항들은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필요 없는 사항이고요. 박스만 딱 보시면 나올 거 다 나와 있습니다. 박스만 딱 보세요. 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박스하고 보시면 이제, 자 일단 조사는 항상 합니다. 항상 모든 어떤 기관을 세울 때는 먼저 처음에 조사를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상입니다. 자, 또 두 번째입니다. 자, 세운 계획들 주민한테 의견을 청취를 합니다. 뭐냐면 이제 공청회입니다. 불러서 발표하는 식입니다. 공청회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불러와서 의견 청취를 합니다. 만약에 이때 제시한 그 의견이 타당하다 싶으면 반영한다. 항상 의견은요, 타당하다 하면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공청회 통해서 하더라. 공청회 요만 체크를 딱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해당 지방의회 보내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 시도시군에 보내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한다. 또 관계 시장 군수까지도 의견을 듣게 됩니다. 지방의회 딱 보내면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시고요. 자, 다음입니다. 승인 절차입니다. 승인 절차. 자, 세운 계획이 있으면 이제 먼저 승인 신청하면 국장과 도지사가 승인하기 전에 먼저 협의합니다. 협의입니다. 자, 각종 시와 군에서 시와도에서 수립한 이 계획 내용들이 당신 다른 부서와의 관계를 한번 확인을 딱 해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를 딱 해봅니다. 이때 협의 신청하면 30일 안에 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심의합니다. 심의 나오면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심의까지 다 통과 딱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송부를 딱 해줍니다. 해주면 이제 관계 시도시군이 해당 그 지역신문에 30일 이상 공고 열람을 시켜서 널리 알리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표현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지해서 수립한다. 기공지수. 그 다음에요, 협심해서 승인한 다음에 공고열람한다. 그래서 협심승 공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기공지수, 협심, 승인하고 송부해 주죠. 승인해서 송부한다. 그래서 협심, 승, 공 이렇게 부릅니다. 이 순서입니다. 기공지수, 협심, 승공, 기공지수, 협심, 승공의 순서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까지가 이제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였고요. 이제 기타 사항들 좀 보시면요. 여러분들 31페이지를 보세요. 자, 수립한 이 계획들 조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는데 요건요, 여러분들 5번 사항이죠. 요 사항은 체크만 딱 해주시고 시간 나시면 보십시오. 공동이나 단독으로 다시 처음부터 국장과 조한테 조정 신청을 또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2번 보세요. 관리 2번 보시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독으로 신청을 받은 경우에 당사자한테 먼저 한 번 더 협의를 공고할 수 있다. 있죠. 또 단독으로 신청받으면 한 번 더 협의를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자, 6번 사항은 필요 없습니다. 도시계획 협의회 구성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계획을 마치고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오네요. 자,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